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 때문에 사실 지난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건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 뭐랄까 제 나이 또래는 저는 이제 사실은 좀 캐스팅 보트 같은 왔다 갔다 이제 투표를 사실 많이 한 편이고요. 네. 근데 대개의 경우에 제 주위에서 보면 국민의힘 찍은 애들은 30년 계속 국민의힘 찍고 민주당 찍은 애들은 30년 내내 민주당 찍어요. 네. 잘 안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세대 쪽에서는 이제 강세 세대가 있고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60대, 70대에서만 강세고 네. 30대, 40대, 50대는 다 민주당이 강세입니다. 네. 결국 이 판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유리한 선거 판세고요. 네. 다만 지난 선거에서 그나마 이제 이 윤석열 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부분은 20대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않은 여기가 누구를 찍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때 20대 남성들이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을 많이 찍어갖고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 크게 역할을 한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 말 잘 안 듣는다고 지금 쫓아내고 지금 저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안철수의 의원의 저 얘기는 정말 문제가 많은 얘기예요. 지금 오만 방자하다. 오늘 제명 요청하겠다. 어린 나이에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얻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서 당 쇄신을 위해 시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 방자함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거는 진짜 저 사람은 해당 행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국민의힘에서 진짜 해당 행위로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도 아마 안철수는 또 회견을 또 했습니다. 예, 오전에. 예, 오늘 예. 저기 이준석. 예, 저 얘기는 뭐냐 하면 궁금하죠. 지금 이준석 전 당대표가 2대 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네. 20대 이제 그 남성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20대 남성 국민의힘 지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까불지 말고 너 국민의힘에서 다 나가라. 너네들 필요 없어. 너네들 표 따위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준석 그 당대표 할 때 그 투표했던 20대 남성들이 저 안철수가 저런 식으로 오만 방자라든지 뭐 이런 어린 나이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되는 정당이구나. 망조로 가는 겁니다 지금. 네. 예. 다음. 다음. 예.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이재명 영수 회담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야당 대표하고 당선된 게 5월이니까 지금 거의 한 1년 6개월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18개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뭐 영수회담 자꾸 얘기하는데 영수라는 건 옛날에 이제 그 대통령이 당의 총수일 때나 이제 만든 그렇죠. 얘기고 네. 네. 이 지금은 맞지 않다. 그냥 이제 김기현 당대표하고 만나라 이런 건데 아니 그 아바타를 만나 갖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김기현 같은 아바타를 누구나 다 바지 사장인 줄 알잖아요. 아니 아무런 결정권 없는 사람 만나갖고 무슨 얘기합니까? 시간 낭비지 그거는. 맞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건 진짜. 네. 김기현을 당 대표를 그래도 이제 자기가 꽂아갖고 당선시킨 거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좀 예우를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대통령 이제 김기현 당 대표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명이서 네. 모여갖고 네. 얘는 이제 김기현 대표는 원래 좀 거기서 비서 역할을 하고 네. 주로 얘기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 대표하고 주로 얘기하고 옛날에 그런 식으로 다들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최근에 그래서 3자 회담 네. 예. 또 제안을 또 했었죠. 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다음 장 보시면. 보시죠. 예. 네. 이게 지금 안 받는 게 요게 이게 지금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검찰총장 때 자꾸 이제 이 버릇이 남으셔갖고 대통령이 분명히 자기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이 검찰총장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는데 네. 검찰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그 범죄자하고는 밥 안 먹는다. 네. 지금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아니 그 범죄자를 왜 내가 만나냐 하는 생각을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 근데 그거는 지금
이게 피의자 이재명하고 만나라는 게 아니고 이재명 뒤에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했던 1614만 명의 국민들하고 만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 1614만 표 지난 선거에서 1614만 표 받았거든요. 네. 1614만 표를 받은 그 투표를 해준 지지를 해준 그 국민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1614만 명한테는 범죄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 뭐랄까 이제 그 저기 실체적 진실이 있고 그 실체적 진실은 법관이나 검찰이나 이런 법조인들이 명확하게 100%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유죄라고 하면 그걸로 유죄 끝. 나머지 이제 이 국민들이 그 사람이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난 인정 못해 하고 하면 그거는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미개한 국민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그런 지금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논리 구조는 민주주의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네. 원래 옛날에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 유무죄를 그 아고라에서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투표에서 결정한 겁니다. 아고라 광장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고소한 사람이 이 사람 나는 이런 이유로 해서 고소했다. 고소 당한 사람이 나는 이런 이유에 해서 무죄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아고라에 모여 있는 시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거고 민심이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지. 법률가들이 유죄 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법률가들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우리 위에 있는 법을 판단할 수 있는 특권 계층이 하나 있다는 그런 특권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선진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는 배심원이라는 제도를 둬서 네. 국민들이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도 국민들의 선거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제일 잘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국민 참여 재판. 그걸 도입한 게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처음에 이제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처음 그 얘기 했을 때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어요. 맞아요. 다들 이제 정치, 국회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지 사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사실 안 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가 그동안 민주주의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맞아요. 그런 형태로 갔다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뒤에 얘기할 특권 카르텔하고 사실 직접 연결되는 문제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권 카르텔이 지금 검찰들, 법관들 이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정관 애우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 판사 쓰면은 구속될 거 구속 안 당하고 이런 형태의 지금 기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정치가 법 위에 있다는 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를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그런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다음 한번 넘기시면 다음이요. 거기 있을 텐데 대통령님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십시오. 수사는 검사들한테 맡겨두시고요. 법무부 장관한테 맡겨두시고 판결은 판사한테 맡겨두시고 대통령님은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7조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항이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연히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3심 끝에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무죄라고 생각하고 정치 행위를 하셔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범죄자니까 나는 안 만나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유죄인 거를 밝혀내서 이거 갖고 총선에서 이겨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절대 총선에서 못 이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지금 이찍으로서 지금 쭉쭉 하시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서 충고하는 겁니다, 제가. 일찍이면 내가 얘기를 못 하죠. 참. 다음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다음 화면 그거 하면 아까 그거 하면 네.
여기에 이제 헤일러의 스마트한 세상사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있는데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정치적 민주주의와 무죄 추정 원칙의 중요성에서 이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네. 권력자나 혹은 독재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정치적인 반대편이나 반대자들을 유죄로 몰아서 권력을 독점하고 일반 시민들은 공포에 떠는 악순환이 생길 거다. 지금 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집권 여당과 현 정부의 스탠스가 바로 딱 제 얘기입니다. 지금 딱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한 1년 6개월 동안 예. 많은 시민들이 공포에 떠는 예, 공포주의, 예. 불안감에다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 금감원 까고 하면 안 무섭냐, 3% 까고 하면 안 무섭냐. 네. 무서워요, 나도. 무섭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공포에 떠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게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돼서 그 권위주의를 청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게 무섭지 않은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무서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대로 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만큼 이런 역사의 진보가 퇴보되는 거니까 네. 그나마 겁이 좀 없는 나라도 나서서 저 새끼들하고 한판 대판 싸워야 되겠다. 쫄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뭐 제 생각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막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가까이 되는데 잘 저희 독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걸 또 올려주시고 막 그 뭐 이사님 뭐 충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 뭐 박 작가님 미련을 버리시란 말도 있고 뭐 국회로 보내라는 말씀도 올리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또 이직이란 거에 대해 충격 받으신 분도 계시고